저희가 보통 시멘팅 레이어 만들려면 손으로 하나하나 하세요. 이게 상당히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제 큰 기능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AI 기능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조인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든지 어트리뷰트의 그 개체 항목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생성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더불어 제한까지 해주게 됩니다. 제한된 부분들은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뭐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원본 데이터에는 없는 항목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계산 결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스트래티지의 함수들 사용법도 알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연어로 요청을 하고 수식도 AI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제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스키마냐 뭐 데이터 가져오기냐 요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의 하나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엔진이 자동으로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느냐가 이제 모두 1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은 인메모리 기술을 써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 다 갖다 놓아서 빠르게 제공하는 게 모두 2인데, 요게 이제 실시간이냐 인메모리에 가져오기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자이크 모델 같은 경우는 요 2가지 모델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성하실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모를 보시면 앞서 제가 이제 추가한 테이블들입니다. 그것들을 말씀드렸듯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막 만들어내요. 모델의 이제 애트리뷰트 뭐 매트릭이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분석 항목 개체들을 막 만들어내고, 오른쪽에도 데이터의 정제나 혹은 변형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용자는 뭐 피보팅이라든지 병합, 변형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정제 작업을 보시는 UI에서 직접 수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모델링 관점에서는 저희 이제 개체의 특징이긴 한데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개체는 꼭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다중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하나의 개체에 넣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해주셨어야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AI가 제안을 해주게 되고 클릭만 하시면은 이런 다중 폼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분석 항목과 매트릭을 만들었는데, 이제 데이터 항목의 이름이 다르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쿼리로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제가 엑셀 파일로 올린 것들, 요거는 DB 테이블의 명명 규칙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사실 뭐 AI가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보고, 아, 지금 월이라는 거는 엑셀 파일 내가 올린 것 중에 month id하고 똑같은 거는 월이라는 컬럼이구나,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요게 이제 엑셀 파일의 데이터와 방금 모델에 있는 데이터, DB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월이 같이 조인되는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고에 대해서도 아까 뷰 테이블로 만들어진 것들도 동일한 성격의 컬럼들을 같이 보시는 이 에디터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AI가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내가 올린 데이터나 같이 합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매트릭도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테이블에 제가 일부러 그 디테일 테이블을 넣은 게 매출이라는 컬럼이 없어요. 매출이라는 컬럼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판매 개수하고 단가도 있고 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돼서 나와야지 매출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사용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수식도 만들어지고 바로 클릭만 하시면은 개체도 만들어지고, 매출이 만들어졌으니 내가 엑셀로 올린 매출 목표와 비교해서 달성률도 만들어내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내가 과연 모델을 잘 만들어졌나? 연결관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나? 예를 들면 지금 고객 관점에 항목을 클릭했을 때 고객이 들어가 있는 각각의 테이블들이
연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필요하면은 뭐 상품 레벨의 항목을 클릭해서 상품들은 다 잘 연결이 되었는지, 내가 엑셀에 올린 것과 연결 관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이런 관점들의 상하이 관계예요. 상하이 관계들 뭐 대분류, 소분류, 뭐 그 다음에 상품 이런 레벨들이 있듯이 이런 레벨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이런 UI 환경에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은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연결이 떨어진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시고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작업이 거치면 우측 상단에 뭐 게시하기랑 저장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이제 지금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밑에가 실시간 모드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는 인메모리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은 MSTR에서 저희 스트래티지에서는 논리적인 구성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해서 게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모자익 모델이 앞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AI를 통해서 도움받아서 만들고 수식도 만들고 한 결과의 최종 결과 모델을 만들고 저장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누가 이 모델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의 조직은 나의 담당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봐야 되든지, 이런 행수준의 보안이라든지 컬럼 레벨의 보안, 뭐 민감 정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 설정을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수준의 권한이나 개체 수준의 권한들, 개체라고 함은 테이블로 따지면 테이블의 컬럼 레벨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행수준은 이제 저희 거 제품을 지금 쓰고 계신 고객사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보안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각각 사용자마다 보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의 필터를 지정을 하고, 그 필터를 사용자나 그룹에게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항상 데이터에 필터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행수준의 권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역에 해당하는 필터들을 구성을 하고, 이 지역의 필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용자에게 이 필터를 부여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항상 이 모델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저 조건들이 같이 붙어서 해당 지역의 데이터들만 보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연결해서 데이터 모자익 모델까지 만들어졌으면, 앞서 말씀드린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라는 그 영역들이 이제 구성이 된 거고, 이를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활용하는 건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저희 스트래티지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니만큼 스트래티지의 대시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보시라든지 이런 건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향상되는 오토 대시보드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대시보드들도 구성을 하고, 요 화면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대시보드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인사이트에 대한 설명들, 데이터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자연어로 설명하는 이제 오토 내러티브 기능까지 같이 결합해서 대시보드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 안에서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이제 채널이 SQL 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JDBC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SQL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사내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거의 웹베이스로 뭐 자바 기반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정의된 데이터들, 조금 전에 제가 주문 실적 및 재고라는 모자익 모델을 만들었고, 이거를 스트래티지 안에서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석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직접 접근해서 SQL 문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어플리케이션 만들듯이 만드는데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의 확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요 데모 같은 경우는 DBeaver SQL 도구를 가지고 이제 데모를 만들어 봤어요. 아까 만든 모자익 모델에 보시면 뭐 태블로에서 보기, 파워비아이에서 보기와 같은 메뉴도 있고, 정보를 보기를 하게 되면
JDBC URL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통합 인증도 가능해요. 토큰 기반으로 통합 인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표준 인증 기반으로 해서 JDBC에 해당하는 설정 값들과 인증 정보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SQL 도구에서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테이블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경험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주문 실적 및 재고라는 모자익 모델에 실제로 DB2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필요하면은 셀렉트 문을 가지고 뭐 샘플 데이터를 모든 컬럼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셀렉트 문의 그룹 바이 썸이라든지 웨어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도 모자익 모델 조금 전에 만들었던 모델에 직접 쿼리를 통해서 접근하심으로써 이제 동일한 데이터들을 스트래티지에서도 보고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또 다른 시스템들에서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용 커넥터에 대해서 채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용 커넥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커넥터를 통해서 직접 솔루션 화면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활용 도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의 데모로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제 쿼리로 뽑았던 것과 동일한 조건에 2024년 1월이었는데요. 동일한 조건에 상품의 분류별로 데이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만들어진 모자익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모자익 모델에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개체들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와 매트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내가 그러면은 이제 엑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의 항목의 데이터 레벨이 어디까지인지를 매트릭과 함께 매출만 볼 건지 이익과 이익률 여러 가지 산출된 계산에 의한 매트릭들도 같이 볼 건지 필터 조건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되면 엑셀에 이제 그 자리에 데이터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조건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데이터 조건만 바꿔가지고 뿌리게 되면 항상 저 위치에 데이터가 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보통 현업분들에서는 엑셀을 가지고 로우 데이터 시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참조해서 결과 페이지 만들고 다음에 주차 바뀌면은 다운로드 다시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시트에 바로 모자익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 넣으시고 다음에 되면 새로 고침 조건 바꿔서 새로 고침해서 바뀌면은 쭈르륵 다 바뀔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BI 도구들 아까 모드 1, 모드 2 쪽에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쓰는 그런 BI 도구들에서도 데이터를 정의하고 뭔가 이거를 인메모리에 넣고 또 쿼리문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모자익 모델에 똑같이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구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로 이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태블로에서 동일한 아까 보셨던 결과들을 제가 산출을 해보았고 파워 BI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표 형태로 뭐 상품별 매출의 2024년 1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뭐 툴보다는 주로 이제 통계 모델링을 구성하시거나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제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모자익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모델링을 만드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시는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자익 모델에 대한 API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MS 스트래티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API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방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익 모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저희 제공하고 있는 구성 방식 프로젝트 스키마냐 뭐 가져오기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들 거냐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프로젝트 스키마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정합성, IT 주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모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드 2 같은 경우에서는 민첩함과 뭐 애자일한 부분들, 그리고 현업 중심으로 내가 직접 데이터를 접근해서 활용하고 확인하고 안 쓰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사용자는 IT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 제한된 분석들, 그 뭐 기간의 제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자익 모델은 이런 그 모드 2에서 있는 IT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민첩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점들은 제거하고 장점들은 그대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드 1에서의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장점들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